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한 트럭 운전자의 기지로 뒤따라오던 차량이 사고를 면했습니다. 지난 3일 새벽 영동고속도로 안산나들목, 한 차량이 어두운 도로 위를 달립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한 트럭이 비상등을 켠 채로 차선을 변경하는데요. 바로 그때 1차선에 갑자기 나타난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하게 핸들을 꺾어 위기를 모면하는데요. 불빛이 없어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자칫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를 피한 운전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불과 몇 분 뒤에 뒤따라오던 한 승합차는 사고 차량을 피하지 못한 채 들이받았는데요. 트럭 운전자의 기지로 한 차량은 화를 피했지만 다른 한 차량은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돈다발.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한 여성. 이에 국세청 직원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행 가방 안에서 5억 원이 넘는 지폐가 뭉텅이로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처럼 트렁크나 보일러실에 돈 뭉치를 숨겨두거나 부동산을 판 돈으로 고가의 분재를 사들여 비닐하우스에 키우면서 재산을 숨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고액 체납자들을 내년부터 더 강하게 단속할 예정인데요.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3차례 이상 안 내면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가두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덕유산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9월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인 덕유산 자락. 반달가슴곰이 땅을 파헤쳐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목에는 올무에 걸렸다가 탈출한 흔적도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방사된 곰에 부착하는 발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이 곰은 자연에서 태어난 서너 살 정도로 보이는 반달가슴곰으로 확인되는데요. 주로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이 덕유산 일대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 환경부는 반달가슴곰이 백두대간을 따라 서식지를 확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 사기를 판단하는 몇몇 자문의사들이 환자는 한 번도 보지 않고 보험사 자료만 보고 판단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팔 골절로 신경 일부가 손상된 여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여성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보험사 관계자들. 당시 보험사는 여성에 대한 몰카 영상과 함께 자사 자문의의 한시적인 장애라는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험사 자문의는 익명으로 소견서를 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자문의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가입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험사들이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좀 결정하기 위해서 자문의의 소견을 듣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드러났다면서요?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다친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험금을 얼마를 지급할 여건이 되는지 자문의의 소견을 듣는데 예. 문제는 손해보험사에서 고용한 자문의의 그렇죠. 소견을 듣는다면 누가 들어도 조금 손해보험사에 유리한 소견을 내지 않을까는 의심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사 자문의에게 의료자문을 맡긴 사건 중에 28%가 이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혹은 보험금 지급을 크게 줄인 것도 의심쩍을 만한데 이게 그냥 심증만 있는 게 아니라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한 대형 병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해 동안 9개의 보험사에 무려 1,800장이 넘는 소견서를 써줬는데 문제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입니다. 1년 동안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상식적으로 봐야 될지 아닐지는 판단이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 자문의 소견서가 믿을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 판결에서도 그렇죠. 이걸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변호사들 저희 소송을 하면서 그냥 제3자 법원에서 위촉하는 감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따라서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 소송이나 뭐 교통사고 소송에서 결국은 후유 장애가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서 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장애가 적다고 해야 되고
또 영구가 아니고 한시적이고 네. 1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자문 의사라고 해가지고 위촉을 해서 이렇게 내는데 예전에는 뭐 믿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 뭐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저거 못 믿는다.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또 대한의협을 갔다 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좀 예. 객관적인 자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체납자들 항상 연말되면 이제 체납자들 예. 징수하다 보면 돈 없다고 하지만 돈을 어디다 이렇게 잘 숨겨놓는데 그곳 가보면 참 이런 데도 다 숨겨놓는구나 하는 예. 기막힌 곳이 있어요. 세금 안 내고 수억 원대 세금 내야 되는 사람인데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서 본인 명의의 네. 부동산을 다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국세청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원래 분재 수집가랍니다. 그렇다면 분재를 사들여서 감춰놨을 개연성이 많다 해서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찾았어요. 봤더니 비닐하우스 4개 동을 가득 채운 그 분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분재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격을 감정을 했더니요. 377점인데요. 예. 가치는 수억 원대랍니다. 아. 저기 나오는 겁니다. 저기. 그러네요. 하나당 뭐 억대를 호가하는 것도 많다고 하고요. 또 어떤 체납자 B 씨 같은 경우는 아파트 보일러실 벽 사이 틈에다가 그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숨겨놓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외제차 트렁크 속에 또 숨겨놓기도 하고 해가지고 많이 압수된 것 같습니다. 예. 이 고액 체납자들 항상 조사해보면 지금 체납자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가 6,838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유명인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런지 계속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일단 뭐 예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일당 5억 원의 구치소 그 황제 노역을 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도 56억 원 정도를 체납해서 명단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허준이나 아이리스 등의 극본을 쓴 최한규 작가 여기도 13억 9,4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체납했고 뭐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도 8억 7천만 원 등을 이제 체납해서 명단에 올랐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공부를 하는 건 정말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낸 것일까? 아유. 조금 전에 뭐 김복주 교수님 설명하셨잖아요. 분재로 숨겨놓든가 뭐 트렁크에다 숨겨놓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높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체납징세과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징수 역량을 좀 더 강화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몰래 숨겨놓은 현금, 그다음에 몰래 숨겨놓은 재산 이런 것을 끝까지 찾아서 징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고 또 은닉재산 이렇게 재산을 숨겨놓은 걸 누군가가 제보해주면 이 제보자에게 최대 20억 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는다고 하니까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제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좀 뭐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그럼요. 후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고액 체납자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네요.